자, 메타버스 위클리 시즌 2입니다. 예. 이제부터 매주 메타버스 위클리를 통해서 전 세계 메타버스 시장의 현황과 국내의 상황들을 정리해 드리고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의 진화, 비즈니스의 경쟁 구도 관련된 법제도 이슈 등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뉴스, 이제 시즌 2의 첫 번째 뉴스로는 역시 페이스북에서 사명을 메타로 바꾼 이 저커버그의 얘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작년 10월에 페이스북이 메타로 사명을 바꾸면서 2030년에 메타버스의 세상은 이제 메타가 주도하겠다라고 일종의 업계에 선전포고를 한 적이 있죠. 자, 과연 그러면 누가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아마 마이크로소프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가 돼 왔죠. 실질적으로 올해 초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여러분 잘 아시는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82조에 인수하면서 사티아 나델라 회장이 이런 얘기를 했죠. 우리는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창의력, 창조력을 산 것이다. 82조에. 결국 본 게임은 메타버스에서 진행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한번 시즌 1에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커버그가 아주 흥미로운 자신의 메타버스의 어떤 경쟁 지도를 밝혔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니라 애플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저커버그는 메타버스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거기에 인프라스트럭처를 다 묶는 굉장히 융복합적인 산업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PC, 모바일을 이제 뛰어넘는 제3의 플랫폼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그러면 이 제3의 플랫폼 또는 웹3 뭐 이렇게 불려지는 이 새로운 시장에 누가 주력 경쟁자들이 될 것인가? 저커버그는 애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플을 생각을 해보면 사실 굉장히 뛰어난 하드웨어와 컨텐츠의 컨버전스, 융합을 통해서 엄청난 그 충성도를 자랑하는 고객 기반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2000년 이후에 IT 인더스트리의 변함없는 1등, 1위 자리를 지켜내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저커버그는 그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고 애플의 그런 사용자의 경험, 뛰어난 UI UX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거기에 하드웨어와 컨텐츠의 이 조화로운 융합 이런 역량들이 메타버스로 그대로 전이된다면 저커버그의 입장에서는 메타의 최대 라이벌은 애플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앞으로 여러분들 이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내년에 상당히 어드밴스된 형태의 AR 글래스를 출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애플이 과연 어떠한 형태의 메타버스를 만들어갈 것인지 굉장히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 뉴스 넘어가 보죠. 저희 서강대학교가 작년 가을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국내 최초로 메타버스 전문대학원, 즉 메타버스의 고급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원 프로그램을 만들었죠. 사실은 아직까지 전 세계에 저희와 같은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교육기관은 현재로서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좀 겸손하게 국내 최초이지 사실은 메타버스의 전문 역량을 갖춘 고급 인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으로서는 사실은 세계 최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드디어 미국에서도 현재까지는 주로 미국에서는 이제 메타버스라는 용어보다는 전통적인 XR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메이저 대학에서도 주로 XR 커리큘럼들을 가지고 있지 메타버스를 전면에 내세우는 프로그램은 없는데 미국에서 드디어 메이저 대학들이 이 메타버스 관련 프로그램들을 선보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 중에서도 미국을 대표하는 비즈니스 스쿨이죠. 보통 MBA의 제1위 학교 하면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유펜이라고 불려지는 펜실바니아 대학교의
와튼 스쿨이죠. 이 와튼 스쿨에서 소위 메타버스 경제에 있어서의 비즈니스라는 비즈니스 인 더 메타버스 이코노미라는 소위 최고의 온라인 과정을 런칭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제 미국의 메이저 대학들도 이 메타버스 산업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교육적 수요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것이죠. 이를테면 이 프로그램에서 즉 비즈니스 인 더 메타버스 이코노미 이 과정에서 메타버스 관련 기술 또 그런 시장을 주도할 경제적 기술적 요소 그리고 앞으로 몇 년간 기업과 크리에이터들이 메타버스를 통해서 어떤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 어떤 BM이 작동 가능한지 메타버스 기술의 사용성은 또 어떤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강의에서 다룰 것이라고 지금 밝혀지고 있고요. 물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런 내용들 이미 저희 서강대학교 메타버스 전문대학원 커리큘럼에 잘 반영돼 있죠. 자, 맥킨지에서 재미있는 발표를 했습니다. 자, 앞으로 여러 회사의 최고 경영진들이 메타버스를 회사 운영에 통합하려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한 3가지 정도의 어려움을 예상해 볼 수 있다고 밝혔거든요. 첫 번째는 아마 이 불확실한 투자에 대한 수익. 두 번째는 적절한 비즈니스 모델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 세 번째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회사 내에 있어서의 관리 능력 부족. 뭐 이런 것들이 모든 회사들이 메타버스를 접목시켜 보고 싶지만 좀 두려워하게 만드는 요소들이거든요. 자, 와튼 스쿨이 이 점에 주목을 한 겁니다. 그러면 업계 리더들이 이번에 만든 이 비즈니스 인 디 메타버스 이코노미라는 이코노미 경제에 있어서의 비즈니스라는 이 최고의 과정을 통해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이 수십조 달러의 새로운 시장에서 어떻게 가치를 포착할 거냐,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을 가져갈 거냐, 어떤 전략적 접근을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업계 리더들이 메타버스 패러다임으로의 어쨌든 전환과 적응을 돕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저희 서강이 시작했지만 와튼 스쿨이 이런 전문 과정을 또 이제 만든다고 하니 든든한 경쟁자이면서 동시에 약간 동지적인 그런 또 느낌도 듭니다. 앞으로 저희 서강대 메타버스 전문대학원도 계속적으로 커리큘럼들을 업계와 기술의 진화에 발맞춰서 또는 더 선도하는 그런 좋은 커리큘럼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 인재를 키워내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한번 또 살펴보죠. 요즘 여러분들 가상화폐, NFT, 뭐 가격이 급락하고 거래량이 절벽이고 많은 분들이 참 고통받고 있다라는 뉴스가 여기저기에 뭐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죠. 심지어는 이 NFT 거품론까지 제기가 되면서 과연 이 가상화폐, 암호화폐 또는 이 NFT의 미래가 어떤가에 대한 상당히 좀 암울한 시각들이 지금 현재는 지배적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도 있는데요. 역설적이게도 대기업들이 가장 미래 이익에 발빠르게 대응해야 되는 이 빅테크들이 오히려 이 시점에 NFT 대중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런 소식입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네. 대중들은 공포를 느끼는데 빅테크 기업들은 오히려 대중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자, 몇 가지 뭐 대표적인 것들을 보면 뭐 소위 암호화폐 없이도 NFT를 구매할 수 있게 한다든지 쉽게 인증을 통해서 NFT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든지 자신이 소유한 NFT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길들을 제시한다든지 뭐 이런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SKT 얘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SKT가 선보인 NFT 거래 플랫폼 소위 타포트에는 일단 본인 인증을 파스, 여러분 우리나라 이통삼사가 공동으로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는 인증, 본인 인증 앱 아시죠? PASS, 파스. 저도 뭐 종종 씁니다만은 이 파스를 통해서 간단히 가입할 수 있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들을 아주 파스라는 그냥
이동통신을 통한 간단한 앱 인증 소프트웨어로 낮췄단 말이죠. 거기에 이제 수천 개의 NFT 작품들을 볼 수 있게 하고 또 NFT뿐만 아니라 원화로도 거래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정식 출시할 때는 개인 간 거래를 가능하게 한다든지 또는 NFT를 선물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도 추가하겠다 이런 얘기죠. 훨씬 더 개인에게 좀 더 편리하게 다가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삼성전자 어떻습니까? 올해 이제 NFT 플랫폼을 아예 스마트 TV에 탑재한 스마트 허브를 삼성전자가 올해 CES에서 공개를 했죠. 거기에 이어서 이제는 모바일 쪽으로 넘어옵니다. 이번에 공개된 갤럭시 폴드 4, 플립 4, 이거를 예약한 사람한테는 뉴 갤럭시 NFT 1종을 선물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NFT를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요? 신라면세점, 디지털 플라자, 삼성 디지털 플라자죠. 이 크루즈 등 다양한 업체 파트너들과 함께 이용을 하면 포인트가 쌓인다든지 할인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소위 뉴 갤럭시 NFT 생태계를 확장함으로써 NFT를 통한 새로운 형태의 경제 생태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넓혀가겠다는 게 이제 삼성전자의 전략입니다. 카카오도 마찬가지 여러분. 카카오도 이제 NFT 장벽을 낮추는 작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는데요. 아까 삼성전자는 뉴 갤럭시 NFT 생태계를 만든다고 했죠. 카카오는 자신의 블록체인 계열사인 그라운드X를 통해서 지난달에 NFT 동맹인 그리드를 구축을 했습니다. 이 그리드에 이제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참여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제일기획, 아모레퍼시픽, 신한은행, 대웅제약 등등 한 50개 기업들이 참여하는데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그 NFT가 자유롭게 활용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진입 비용을 크게 낮추고 고객들에게는 더 많은 만족도와 선택권을 주는 방향으로 대기업들, 빅테크들이 NFT를 계속적으로 대중화시키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라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대중은 암울함에 고통받고 있는데 대기업들은 미래를 보고 적극적으로 오히려 한 발 더 내딛는 이 부분을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연관해서 보면 당연한 수순이긴 하겠지만 삼성전자, LG전자와 같은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메타버스 관련된 투자를 계속적으로 늘려가고 있다는 소식들도 여기저기서 들리죠. 이렇다면 삼성전자가 최근에 보면 자신들의 CBC 이제 말하자면 기업 벤처 캐피탈이죠. 삼성 넥스트를 통해서 AR, VR 컨텐츠 제작 툴을 만들고 있는 텔레포탈에 투자를 한다든지, 또는 다양한 형태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이를테면 AR 기반의 홀로그램 디스플레이 업체인 디즈랜드에도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더블미라고요. 이를테면 역시 이제 홀로그램 기술 기업이죠. 이런 쪽에도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 지금 그 홀로그램 형태의 비디오 캡처 기술을 가지고 있는 더블미까지 삼성전자 쪽에서 계속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소위 메타버스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함께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결국 방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완벽하게 지금 어떻게 보면 암흑기에 들어가 있고 NFT의 거품론이 지금 시장을 지배하고 있지만 사실은 여전히 빅테크 기업은 메타버스 패러다임의 비전과 방향성은 유효하다. 그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움직여가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 한번 볼까요? 여러분, 코로나가 이제 아마 어느 정도는 조금 가닥을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도 올가을에는 대면 강의를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코로나가 끝나면 학교로 돌아가고 회사로 돌아갈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학교는 돌아가죠. 그런데 회사로 돌아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애플 같은 회사가
직원들을 회사로 다시 불러들이면서 주 3일 정도의 새로운 어떤 워크 인바이러먼트 또는 뭐 관련된 새로운 형태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죠. 직원들이 환영할 줄 알았죠. 주 3일 일하니까. 근데 직원들의 반응은 완전히 반대죠. 왜 3일씩이나 회사에 나와야 되느냐, 이런 반응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에서 미국의 ABC 방송사가 굉장히 재미있는 뉴스를 하나 발표를 했어요. 이를테면 회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메타버스를 워크 인바이러먼트와 연동시켜서 메타버스 상에서 원격 근무를 하는 것을 오히려 더 말하자면 활용도를 높여주고 선택권을 높여주는 이런 서비스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그런 기업을 위한 메타버스 내에서의 사무실 공간 임대도 아주 재밌는 비즈니스로 잘 성장하고 있다. ABC 뉴스는 이거를 프롭테크라고 명명했습니다. 이 프롭은 원래 프로퍼티라는 이 부동산을 얘기하는 프로퍼티고요. 그러니까 프로퍼티 테크놀로지를 줄여서 프롭테크, 즉 첨단 기술을 접목한 그런 부동산 비즈니스를 프롭테크라고 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직방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예인데요. 직방이 지난 5월에 가상오피스 소마를 시작했어요. 이 소마월드에는 벌써 몇천 명이 일할 수 있는 그런 가상의 메타버스 사무공간이고요. 3,000명까지 수용 가능한 컨벤션 센터도 있습니다. 당연히 직방 직원들 여기서 일하고 있고요. 근데 직방만 이 소마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많은 시간을 들여서 출퇴근하는데 에너지를 소모하고 지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메타버스야말로 어떻게 보면 가장 완벽한 형태의 소위 사무 환경이 될 수 있어요. 어떤 기업들이 이 메타버스를 자신들의 비즈니스 환경 또는 사무 환경에 적극적으로 끌어안을 것인가? 저는 시간의 문제이지 거의 모든 기업들이 메타버스 상에서의 비즈니스, 메타버스 상에서의 업무, 이 부분들이 상당 부분 보편화돼 갈 것이다. 그래서 어떤 비율로 소위 인클래스처럼 인오피스, 즉 사무실에 들어와서 일하는 것과 또는 텔리 오피스, 원격으로 있는 것을 어느 정도로 자유자재로 이렇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인가가 아마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고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원격 근무로 인해서 이제 근무 환경에 대한 재해석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 소위 인터넷으로 인한 소위 우리의 삶과 일의 방식의 재해석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었던 MIT 미디어랩의 니그로 폰테 교수가 주창한 소위 디지털 노마드 개념이 다시 재조명받고 있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디지털 노마드는 디지털 유목민, 즉 전 세계 어디든지 스마트폰과 노트북만 있으면 자신의 일의 공간적 제약, 시간적 제약을 뛰어넘는, 그래서 어디든지 먹을거리만 있으면 왜 염소 데리고 양 데리고 가는 게 유목민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할 일이 있으면 어느 공간에 있든지 이 공간의 제약을 완전히 테크놀로지 도움으로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개념이 디지털 노마드인데, 결국 메타버스의 세상에서는 누구나가 새로운 신인류, 소위 메타버스 노마드, 이렇게 얘기할까요? 일종의 메타버스 유목민처럼 메타버스라는 공간 자체는 완전히 국경을 초월하는 열린 공간이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회사에서 원하는 나라에서 이 초국경성이 아주 강한 메타버스 공간에서 자유자재로 넘나들면서 자신의 일과 삶을 영위해 나가는 신인류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결국 메타버스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일을 재해석하고 재구성하는 우리의 미래 삶의 공간으로서 결국 자리매김할 것이다. 우리가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메타버스 위클리 시즌 2의 첫 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고요. 다음 주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